네, 이제 이제 연속 함수의 연속함수의 성질 성질 파트를 부분을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고요. 35페이지 연속함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두 함수가 있는데 이제 극한의 성질이랑 비슷해요. 이제 두 함수가 어떤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즉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둘 다 존재하고 같다. 똑같이 해서 마찬가지잖아요. 그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함수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극한값도 각각 분배할 수 있고 함수값이랑 같고 역시 극한값을 다 분배시킬 수 있고 함수값이랑 같고 역시 실습에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곱하기도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물론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x가 a에서 각각 fg가 연속이면 더한 거, 뺀 거, 실수배 곱하고 나눈 함수도 그 점에서 염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수 f 더하기 g, f 빼기 g,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 한 함수도 역시 x equal a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끼리가 x equal a에서 f가 g가 연속이면 연속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실수배 나누기 해도 역시 그 점에서 다시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 성질을 똑같이 그대로 이어가서 연소의 성질도 비슷하게 가는 것을 역시 보았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면접 문제에서 다항함수를 아냐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당연히 다항함수 알잖아요. 뭐 3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다양한 다항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가 왜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지금 다항함수가 왜 연속인지. 자, 다항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fx는 a(n)xn, a(n-xn-를 쭉 해서 a1x, a0까지 쭉 이렇게 x에 대한 이렇게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걸 연속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먼저 1차 함수 x, y, x예요.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당연히 뭐예요? 연속이니까 얘네 x끼리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고 자기들끼리 연속 함수끼리 곱해도 다시 뭐다? 연속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세제곱, xn제곱까지 다 연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성질에 의해서 곱하니까. 근데 상수 함수도 당연히 무슨 실수돼서 뭐예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함수 fx 이 만든 것을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x라는 것 갖고 실수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것도 써가지고 실수배까지 써가지고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당함수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무슨 함수다? 연속 함수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면접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두 다함수 fg가 역시 연속함수인데 유리함수도 연속함수니? 네, 맞아요. 단 분모가 뭐 되는 점, 0 되는 점 빼고는 다 연속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당연히 fx가 2차식이면 모든 실수 연속인 걸 알 수 있고요. fx가 다항식분 다항식 분수식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식이잖아요. 분모가 0인 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1번 보세요. x에 막 다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얘는 4차 함수예요. 따라서 얘는 요소성은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F 그렇죠? 두 번째 F는요. 이게 다항식분 다항식 유리식이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2차식이거든요. 그래도 풀 수 있다. 왜냐면 연속성은 분모가 못 되는 점, 0 되는 점만 빼곤 다 연속이다. 그래서 x제곱 빼기 3x가 0 되는 점을 제하면 돼요. x를 묶어주면 x 빼기 3이 0이니까 x가 0하고 3 나오잖아요. 그쵸? 따라서 x가 0이 아니고 x가 3이고 이렇게 아니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실수에서 두 개를 빼는 거죠. 누구를 빼요? 0하고 3을 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0이 아니고 3이 아닌 곳에서 빼고는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연속인 함수 만든다.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불연속인데 그 외의 모든 구간에서는 연속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탐구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 교과서대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유리함수와 x가 1에서 불연속인 유리함수 찾으세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함수, 이거 대표적인 y는 x 플러스 1분의 1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만들어서 분모가 뭐 x 플러스 1분의 뭐 2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뭐 x가 들어도 되겠죠. x 제곱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에 x 플러스 1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잘 만들었죠. 또 예를 들면 또 y 이퀄 뭐 x 마이너스 2분의 뭐 5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고 위엔 상관이 없어요. 문제 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는 불연속인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속인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 두 개, 이거 만든 걸 두 개 모아오면 될까요?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얘 둘을 파란색 두 개를 곱했잖아요. 얘는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는 뭐예요? 불연속이고 그 외의 점에서는 당연히 뭐다? 연속이니까 우리가 찾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가 시수축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여기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된 게 만든 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 1에서 무한대. 그쵸?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불연속되는 함수 만든 다음에 두 개 뭐 했다? 곱해줘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답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얘가 얘네 둘이 곱해도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함수의 연속성의 활용 파트 넘어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정리를 몇 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조건 내에서는 반드시 그 함수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는 바로 그냥 그 정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면 위에 예제가 있지만 선생님 바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닫힌 구간이 뭐였죠? 기억나나요? 이렇게 꺽쇠로 두 개로 되는 구간이죠. 뭐 A, B 이런 식으로 된 거. 여기서는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 말이 어렵죠?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풀로 써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무엇이니? 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이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A라는 점, B라는 점 닫힌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fx가 무슨 속이라고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쭉 연결된 거죠. 연결됐어요. 그럼 아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럼 반드시 최대값이 되게 하는 것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쵸? 여기서는 이 가상의 값 C가 존재한 거예요. 최대값 되게 하는 C. 최소값은 여기서 그리면서는 A가 최소값이 되는 F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연속 함수에서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쌤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함께하기 위를 볼 건데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연속 함수죠. 근데 닫힌 구간, 반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죠. 이렇게 줬을 때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는 색칠, 색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되죠. 얘는 보면 색칠 올라갔다가 구멍 뚫립니다. 얘는 구멍 뚫렸다가 내려가서 구멍 뚫립니다. 그럼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 존재하죠. 라지 m이라 쓸게요. 여기 이만큼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닫힌 구간이에요. 그러면 보면 최대값은 존재하잖아요. 그쵸? 최소값은요? 지금 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구멍 뚫려서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시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 같은 경우는 1 다함수 2고 3 다함수 4고 뭐 5 왼쪽 수는 4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있는데 이 바로 왼쪽에 있는 수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으면 좋겠지만 그 B 바로 다음 왼쪽이 없거든요. 따라서 얘는 최소값이 없어요. 최소값은 없습니다. 열린 구간 때 볼까요? 최대값도 없고요. 최소값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을 만약에 빠뜨리면 연속 함수여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지 둘 다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38페이지에 3번 볼게요. 마이너스 1,3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fx 먼저 볼게요. 연속 함수네요. 2차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최대 최소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확인해 보면 최대값은 f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가지고요. 4분의 1입니다. 최소값은 f가 3일 때 끝값이시고요. 마이너스 10입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3. 이거는 선생님 불연속 함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안 되잖아요. 다행인 건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얘는 닫힌 건이 마이너스 1에서 3이고 얘가 불연속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는 이게 연속 함수란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을 빼고 다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구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연속 함수예요. 따라서 최대값이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한다. 그쵸?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고 3이고 3의 최소값을 갖죠? 5분의 3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8페이지에 우리 연속성에서 배우는 이제 메인 정리죠. 메인 정리.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걸 이제 옛날에 학원이나 뭐 선언을 했을 때 옛날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게 돼요. 중간값 정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IVT라고 부릅니다. Intermediate Value Theorem라고 불러서 IVT에 치면 구글에 치면 나와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서 배운 정리 두 개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 두 개고요. 사이값 정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지 좀 알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생활용기를 볼게요. 해수가 있는데 6시에 산을 출발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6시에요. 6시 출발했어요. 산. 올라가는 걸 우리 올라갔다 칠게요. 9시에 1120m는 제 1봉 도착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게 9시에요. 그래서 여기가 1120m인 거예요. 그쵸? 올라갔어요. 선생님 그림 잘 틀릴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잘 몰라가지고 대충 내 생각대로 그릴게요. 11시에는 840m 이봉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라 뭐 이런 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봉이에요. 이봉.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미터냐면 840m인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러면 9시하고 11시 사이에서 산을 막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1000m인 지점을 한번 지났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멋있게 만들어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120m에서 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840m까지 내려왔어요. 산이 끊긴 게 없고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중간에 반드시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1000m가 되는 부분이 있고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9시와 11시 사이에 반드시 지났겠죠.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반드시 지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 1000m 지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1000m인 부분에서 갑자기 얘가 점프하거나 하여튼 뭔가 이거 산이 아닌 뭔가 공간 이동한 거예요. 특별하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이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9시 11시 사이에 1000m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8페이지입니다. 자, fx가 x제곱인 2차 함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제 보면 여기 확대해 두시면 이렇게 보면 확대해 볼게요. 여기 지금 1,2 닫힌 구간 1, 2에서 당연히 연속 함수니까 이제 잘 이어져 있죠. 그래프가.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1,1이 있고요. 2,4가 있어요. 그쵸? 1,1, 2,4 쭉 잘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1하고 4에 뭐 3도 있고 2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무거나 값을 K라고 둘게요.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K라고 둔 다음에 그걸 가로로 쭉 그으면 반드시 이 빨간색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발
끝, finish야. 스타트, finish면 반드시 중간에 내가 아무거나 그었을 때 이 중간 지점을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내가 아무렇게나 그어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안 되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처음 점이에요. 끝점이에요. 자, 연속함수니까 잘 이어서 그려야 돼요. 그럼 봐봐요. 선생님 막 이렇게 긋다가 어쨌든 여기 얘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좀 그림을 잘못 다시 그려볼게요. 좀 그림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점이 있고 점이 있어. 근데 이렇게 손을 떼면 안 돼. 손 떼지 않고 어쨌든 가야 돼. 자, 앞으로만 다 가겠죠? 자, 어쨌든 갔어요. 그쵸? 갔죠? 그럼 여기 요 사이에서 쌤이 가로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얘는 만날 수밖에 없다. 이 그어도 만나죠. 근데 그러면요 하나 둘셋 네 개 만나죠. 이런 식으로 이 처음과 끝과 사이에 내가 아무거나 K를 그으면 반드시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한다. 물론 그 값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 그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존재한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갑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 연속 똑같네요. 아까랑 이때 사이값 정리가 성립한다. 자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쓰면 좀 어려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좋아. 근데 fa랑 fb가 다르단 말은 뭐냐면 여기 양 끝점이 뭐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양 끝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양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크겠죠. 작던가. 어쨌든 이 그림은 FA가 더 작은 거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FA, FB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아무거나 K가 두면 이 K에 대해서 K를 싹 그으면 이 K 값이 되게 함수 값이 되게 하는 FC 요 C 만나게 되는 요 점 C예요. C 이 C가 어디 있다? 열린 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t least 알죠 여러분? 적어도 at least 원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사이값 정리는 안 보고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지나다가 야 사이값 정리가 뭐야 하면 이 말이 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ab에서 연속인데 양끝 값에서 함수 값이 달라. 그러면 그 양끝 값 다르기 때문에 그 함수 값 두 개 FA, FP 사이에 어떤 K 값이 있을 거냐 아무거나 잡아. 그러면 그 K 값이랑 만나는 점, 함수가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쓰냐면 K가 되게 하는 C, FC, FC는 K인데 이 C가 열린 구간 AB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보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K는 몇 개 있어요? 지금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세 개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너무너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4번을 했으면 같이 풀면서 한번 예를 해볼게요. 자, 요거 함수 있어요. FC가 1인 열린 구간에 0,1을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일단은 fx가 지금 보면 닫힌 구간 0, 1에서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연속인 거 알 수 있죠. 연속이고. 왜냐면 사이값 정리 쓰려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전제 조건이 연속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연속을 쓴 겁니다. 그리고 F 양끝값 구해볼게요. 0은요? 0이고요. 맞죠? F1 구해볼게요. 1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3이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F0하고 F1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0하고 3 사이에 1이니까 이 0하고 3 사이에 1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FC 이퀄 1인 C가 열린 구간 0,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만약 서술로 나오면 이렇게 길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보면
0이 있고 1이 있어요. 0일 때 함수값이 0이에요. 1일 때 함수값이 3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그림을 고증을 100%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1일 때는 여기 사이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1,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1이라는 것이 반드시 0하고 3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죠 선생님이. 맞죠. 그럼 이게 그리면 만날 수밖에 없죠. 요 값이 C인데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쵸? 따라서 열린 구간 0이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만나는지 몰라요. 그냥 쌤은 존재한다만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교과 39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다른 정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되게 중요한 이론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근데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 되는 c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fx = 0 되는 근, 그러니까 즉 열린 구간에서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뭔 소리일까요? 봐봐요.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다. 그림들 보시면 여기는 FA가 음수라 칠게요. 그럼 FB가 양수라 칠게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예요. 근데 얘가 일로 이어서 쭉 그려야 돼요. 지금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데 여기 그림은 몇 개 존재했습니까? 3개 존재했죠. 그쵸?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 양끝 값에서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할 때 사이값 정리를 써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근의 존재성을. 되게 중요한 거죠. 근이 존재하니 안 하니 방정식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방정식에 풀지 않고 일단 그 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훌륭하죠. 그래서 1번 문제 봐볼게요. 이제 점점 조금 더 수학 내용이 깊어지고 재밌어지죠? 보시면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근데 얘가 -1과 1 사이에서 근이 있을까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fx를 만들어야겠죠. 먼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쵸? 다함수예요.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이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양끝과 함수가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3이고 f1에서 함수값은 3이니까 얘는 음수, 양수 두 개의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음수고 1일 때 함수값은 양수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얘가 일로 끊김없이 이어서 가려니까 쭉 가야 되니까 반드시 x축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 시간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풀려면 서술형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fx 만들어야죠. fx는 x 4제곱 x 세제곱 7x 플러스 1이야. 자, 닫힌 구간 1, 2에서 뭐가 된다? 연속성을 가진다. 그럼 여기까지 쓰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에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f1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f2의 함수값은 11이 나오네요. 두 개가 부호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따라서 fc 이퀄 0이 되는 인 c가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실근을 하나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 그 뒤에 와설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메꾸면 되고요. 쌤은 지금 계략적으로 쓴 거예요. 계략적으로. 마지막 생각 넓히기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하나의 시간을 갖는데 이거 알려줬네. 근데 이 시간을 a라 했을 때 a가 거꾸로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확인해 볼게요. 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보면 일단 모르니까 두드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활동 1을 보시면 얘가 0, 1에서 존재함을 표현해 보래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 일단 fx를 예를 두면 x 세제곱에 3x 마이너스 1을 두면
당연히 0, 1에서 닫힌 것이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F0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인데 F1은 어때요? 3이니까 0보다 크네. 두 개 부 얻었네. 다르네. 따라서 위에 했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 안 할게요. 0과 1의 시그널이 존재해요. 좋아요. 근데 이 구간은 좀 더 좁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만든 다음에 0과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이 중에서 존재한 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자 F2분의 1을 감소값을 구해보면 F2분의 1을 보시니까 8분의 5가 되니까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0은 음수인데 1은 양수고 8분의 5는 양수예요. 그럼 봐봐요. 0, 여기 2분의 1, 1이야. 얘 음수야. 양수고 양수야. 그럼 봐봐. 시근이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여기는 물론 시근이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두 개 있으니까 이미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이런 그림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림 지울게요. 이거 어떻게 지울지? 이렇게 지우나? 아이고. 잠시만요. 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줄었어. 이 둘 중에서는 0하고 2분의 1 구간이 실근인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하래요. 이건 뭐 하라는 소리냐면 다시 반을 쪼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하고 2분의 1 했으니까 다시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소리예요. 근데 F의 4분의 1을 쌤 구해봤더니 이거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64분의 15가 되니까 음수니까 여전히 2분의 1 음수니까 얘가 음수인데 양수니까 이 구간에 있겠네. 그쵸? 따라서 얘는 4분의 1, 2분의 1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하랬죠? 그럼 4분의 1과 2분의 1 있으니까 다시 이거의 무슨 값? 절반 값을 구하면 8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해야겠죠? F의 8분의 3을 구해보시면 이거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아까 여기 F의 4분의 1은 음수였고 양수였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쵸? 따라서 두 번 반복했을 때는 4분의 1하고 8분의 3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추적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하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는 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 0일인지는 몰랐잖아. 그치? 이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반반 쪼개는 걸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주어지는 구간은 이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